이번 순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은성 작가가 전쟁 조형물을 통해 본 이야기인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큰 박수로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전 조각을 하고 있는 김은성입니다. 오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외국 사례, 독일 사례를 보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저들이 조형물을 세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순에 대해서 지금 특별법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박물관이나 기념 사업이 계속 이제 추진될 건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를 예를 독일 예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이 강연자가 전문 강연자가 아니고 조각가이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버벅거리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독일에 대한 기념물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념물은 사뭇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 조형물 하면은 어떤 축하의 의미 그리고 뭐 되새기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념물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만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만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나름대로는 이제 경고의 의미, 이제 사과의 의미도 들어가는 그런 뜻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 따위를 상기시키기 위한 기념물, 경고의 기념물 이런 식으로 만말이라는 뜻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사과와 반성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단어에서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단어를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쓰던 대로 쓰긴 할 텐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실은 이제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좌우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계속 기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단어도 하나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뜻으로 이 조형물들을 좀 새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이 만말이라고 하는 조형물들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를린 전체가 마치 그런 것을 추모하고 반성하는 조형물인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태인 해당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형물을 크게 세웠는데 그 베를린에 있던 해당입니다. 이 해당이 지금 좌우측으로 돼 있는 것들이 그 회당 이름입니다. 베를린에 있던 모든 회당들, 유태인 회당들의 이름을 쫙 기록해놨고 그리고 그 앞에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조형물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전쟁기념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인물을 되새기면서 영웅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인물 위주로 우리는 계속 영웅화시키는데 이쪽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문자와 더불어서 피해 상황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 가운데 있는 모습이 기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저 하얀 돌들이 사람이고 사람이 묶여가지고 이 기차에서 여기서 끌려갔다. 아우슈비츠를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즉각적으로 어떤 모습의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을 막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게 좀 기차가 같죠? 네.
그리고 사람이 안으로도 들어가서 이렇게 밑에서 쳐다볼 수도 있게 하는데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엄혹한 모습을 느낄 수 있게끔 저기를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다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그 다리를 지나다가 만나게 된 조형물인데요. 여기도 이제 죽음의 계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인 이제 학살을 이제 그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서 혼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쪽 그 우측에 보시다시피 항상 사람들이 이런 조형물마다 매번 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달아놓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자상을 이제 반일 동상이라고 없애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추모 조형물들을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형물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많이 다쳤었는데 이제 신나치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신나치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밤중에 새벽에 몰래 타격을 하고 가는데 그것을 새롭게 고쳐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리 위에 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리 위에 설치가 됐냐면은 그 끌려갔던 장소가 처음에는 철길이었어요. 지금도 철길이고 그러니까 그 위에 철길 위에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리를 설치해 놨는데 그 다리 위에다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를 설명해 준 이제 친구가 있고 같이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다리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실험이라는데 지금 좀 전에 봤던 다리 위에서 보면은 같은 동독과 서독이 같이 이제 측근거리에 있었는데 그 다리 위에서 보면은 끌려갔던 장소에 있는 그 공간을 그대로 놔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하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이렇게 처리하고 저기에는 설명이 저렇게 철로를 따라서 이렇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안락사를 시킨 인종 청소를 시킨 조형물이거든요. 장애인은 임시를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 장애인을 학살에 참여한 사람들이 간호사, 의사, 보건복지부 이런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벽에 보면은 서로 반대편에 있으면 색깔이 드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 색깔이 달라라고 하면서 콕 집으면서 이제 장애인들은 너희는 우리랑 달라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서 죽였던 거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색깔이 있는 유리로 보게 되면은 다르게 보이니까 넌 달라 그리고 넌 죽어야 돼 이런 뜻으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좀 이렇게 긴 시멘트에 이제 저런 것들을 쫙 새겨놨는데 저기에 다 어디서 누가 죽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례를 다 실어놨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친일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막 하고 하면은 그 이제 친일 쪽의 그 가게에서 와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걸고 막 이래가지고 그 부분들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다 수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그런 백인혁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사실은 저기에 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부분들은 또 바로 같이 있는 조형물인데 이 저 철판이 굉장히 큽니다. 저 철판 사이로 쭉 들어가게 되면 아 내가 저 암흑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 철판이 두꺼워가지고 때려도 물리지가 않는데 그런 먹먹함들을 쭉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스숄, 조피숄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으로 우리는 이제 출판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히틀러에 반대를 해가지고 저 2층에서 조피숄이 이 유인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유인물을 나눠줬다고 해가지고 이제 5명이 처형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파 이름이 이제 백장리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유인물들을 뿌려놓은 것들을 그대로 이제 동판으로 해가지고 박아놓은 겁니다. 땅바닥에. 그리고 항상 백장미를 여기다 사람들이 놓고 이분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쇼피숄이고요. 한스숄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학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렇게 유인물 뿌리고 뭐 끌려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경찰서에 많이 끌려갔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또 공감이 가더라고요. 훈터 햄릿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는데 독일에 있는데 이렇게 그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독일에 몇만 개를 박아놔요. 근데 저 동판 하나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다 여기 박혀 있는 주변에 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에요. 그래서 베를린뿐만이 아니고 유럽 전역에 이게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만 그 독일군한테 나치한테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독일군과 다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뭐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 이제 다 죽였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꽂아놔요. 그리고 이게 몇만 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도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추모 사업이 그냥 조형물이나 하나 딱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 성소수자의 이제 그것을 추모하기 비거든요. 근데 성소수자도 10만 이상을 끌고 가서 죽였다고 해요. 근데 이 조형물을 가만히 보면은 똑바로 된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각이 90도가 된 게 아니고 약간 다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약간 다르게 하면서 이 다른 것도 정상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약간 다르다가 죽여버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각도를 다 달리하고 그리고 비스듬하게 또 세워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구멍 안에 보면은 성소수자들이 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꾸준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매번 기념 행사를 해요. 추모 행사를 하고 와서 아주 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 조형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가지고 여기서 많은 걸 느끼고 가더라고요. 이게 제일 큰 이제 메모리얼인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의 그 시멘트 이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막 이제 꽂혀 있는데 이 시멘트의 크기가 다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막 꽂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 독일이라는 곳에 베를린이 이제 심장이라고 하면은 저 심장에 내 아픔처럼 박혀 있는 돌이에요. 그것을
느끼면서 저것을 우리는 끝까지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표면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은 이게 울렁불렁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걷지 못하겠어요.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살피면서 걸어야 돼요. 이런 조형물이에요. 이게. 그리고 독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어떤 추모 행사도 못하게 해요. 이것을 위한 추모 행사 아니면 절대 못하게 해요. 이제 독일 베를린 시 정부에서는 가장 비싼 땅을 가장 넓게 내주고 저것을 꼭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가봐야 되는 곳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고 저 밑에 지하에는 교육관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것이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꽃다발은 항상 갖다 놓더라고요. 또 하나 또 이제 신기했던 것은 또 집시 분들도 10만 이상이 또 끌려가서 이제 제노사이드를 당했는데 이거는 집시를 위한 그 집시들을 위한 거예요. 여수에 만약에 하게 이제 조형물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런 식에 대한 방식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정화에 대한 의미인데 그리고 이 주변에 쭉 보면은 이런 것처럼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날짜들이 쭉 써 있기도 하고 막 그 조형물이 막 우뚝 쓰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좀 평평하면서 물과 뭐 바람과 뭐 소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조형물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외국에는 집시분들이 굉장히 많은지 몰라도 계속 추모를 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계속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 때문에 가긴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집시분을 만났는데 이 집시분이 여기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작가 김서영 작가랑 매일 만나서 매일 저렇게 끌어안고 울고 위로하고 하는데 이분들도 저희들의 마음을 아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서로 이제 부둥켜 안으면서 교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조형물 앞에서 1년에 한 번 행사 말고 꾸준하게 이렇게 오는 조형물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그 학생운동 그룹이 이제 끌려가서 죽은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 돌멩이 하나하나 숫자만큼의 이렇게 평평한 돌멩이가 하나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다 쓰면 죽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돌에도 이제 각자의 개인의 이름이 써져 있고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독일 국회 앞에 있습니다. 비어있는 책장이라고 하는 이것도 조형물입니다. 그냥 밑에 저렇게 저희 지금 밟고 다녀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저거는 유리로 이렇게 밑에를 볼 수 있게 만든 건데 히틀러가 등장하자마자 이제 숙청을 하기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법대 앞입니다. 이건 뭐 법대 앞인데 이 광장에 그 지식인들이 여기다가 이제 책을 쌓아놓고 지식의 상징인 법의 상징인 이 법전인의 책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다. 그리고 이 반대파들을 이제 숙청하기도 하고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히틀러한테. 그것으로 딱 해놨는데 그 자리에다가 한 3, 4m를 파고서 사면에다가 책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책장에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똑바로 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해놨는데 저는 저 조형물을 보고 너무 정말 제일 훌륭한 조형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저거 공모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저들은 저렇게 사죄하고 반성하더라고요. 가슴 찡한 조형물이었습니다.
케테 콜비치라고 유명한 이제 그 의사면서 예술가인데 우리 한국에도 이 판화 작품 많이 들어와가지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케테 콜비치의 케테 콜비치가 이제 그 진보적인 여성인데 아들을 이제 전쟁통에 잃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이 피에타를 제작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약간 좀 이건 좀 약간 애매한데 이걸 이 피에타 조형물은 사실은 되게 작습니다. 작은데 저것을 꼭 여기에 갖다 놓기 위해서 저렇게 크게 후에 제자들이나 이제 다른 조각가들을 불러가지고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저 가운데가 뻥 뚫려가지고 빛이 오는 속도에 따라 빛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많이 저기 되게 묘한 분위기를 줍니다. 그리고 비도 그냥 떨어지고 눈도 그냥 떨어집니다. 낙엽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사람들은 또 꾸준하게 찾아와서 또 저렇게 좀 교육을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독일에서 이 조형물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좀 미테노라든가 뭐 카셀 대학이라든가 다른 데 세우면서 여러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에 주는 영향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전에 보셨다시피 여러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이제 부류들, 집단들 이런 분들을 다 찾아서 그리고 역사적 현장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살려놓으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게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평화의 소녀상을 저희 독일에서 많이 부르는 의미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두 번째 전시를 갔을 적에 독일은 이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제일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우리 작가들한테 세 가지를 약속하더라고요. 우리는 약속을 해달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저 평화의 소녀상을 보고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나미비아에 우리가 식민지를 만들었었는데 나미비아에서 우리 일본군 위안부처럼 그렇게 위안부를 만들어서 했던 일이 있다. 이것을 반성하겠다. 두 번째는 아우슈비츠 여성 감옥소에서 가스실로 보내기 전에 여성 감옥소에 있는 여성들을 다 집단 강간을 하고 감옥소로 보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다. 세 번째는 우리들도 밝힐 건 밝혀야겠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나치가 졌지만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독일 여성들을 거의 다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와 사례를 발표하겠다.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작년에 또 이제 갔을 적에 그것을 다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그런 괜한 약속을 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자기들이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 장애자라든가 집시라든가 뭐 그 자기들은 생각이 다른 뭐 이념이 다르다고 죽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해놓긴 했지만 통틀어서 보니까 여성 인권에 대한 상징물이 없었다. 근데 평화의 소녀상이 여기 와줘가지고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같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서로가 확인한 게 뭐냐면 식민지 시대에 대한 극복이 아직 안 됐다. 아직도 묻혀있는 게 많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실제로 직접적으로 사과한 곳은 독일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직도 쉬쉬하고 있고 그것이 밝혀질까봐 쉬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박물관 만들고 뭐 유적탑 만들고 이런 의미와 같은 거죠. 이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실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역사관 교육관을 세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교육시키는 것, 이것을 연구해야 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또 불안하게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 우크라이나를 또 침략하기도 하고 또 전쟁은 수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누구는 또 이득을 보고 누구는 또 피해를 받고 이런 일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순을 통과되는 기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우리 여순이 이런 전쟁에 대한 정말 이제 참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